바로 그냥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그냥 에임을 빡 쏠 수가 있다는 거죠. 손으로 잡아서 좋은 거였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오늘은 멜레트릭스에서 나온 부그 7호 키보드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보드는 자석축 키보드입니다. 먼저 언박싱을 해볼게요. 구성품은 되게 간단한 편이에요. 설명서는 간단하게 중국어와 영문 설명서 되어 있고요. 이런 카드 들어 있고요. 육각 렌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 케이블 들어 있고요. 이렇게 띠용띠용. 손잡이는 없지만 굉장히 쓸만한 가방 들어 있습니다. 지퍼는 하나만 있어요. 여기 안쪽에다 이렇게 수납도 해줄 수 있고요. 자, 이제 드디어 키보드입니다. 샥! 이 키보드가 키캡까지 이렇게 완본체로 조립이 되어서 나옵니다. 예, 정면이고요. 옆 사이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파여 있는 거예요. 음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옆 사이드 경사각 체크하시고요. 예, 후면 이쪽에 USB 들어가는 곳이고요. 하부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꽤 오묘한 디자인이네요. 멋집니다. 그리고 이 범폰을 이렇게 빼면은 여기가 이제 체결 부위입니다. 나사가 보이시죠? 여기 있는 나사를 풀어가지고 키보드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본체라 가지고 그냥 이대로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스테빌라이저가 굉장히 괜찮게 잘 잡혀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타건 들려드릴게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인데 앞으로 키보드 시장은 이렇게 완전히 조립이 돼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딱 받자마자 바로 연결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근데 연결해서 바로 쓸 수 있는데 스위치가 윤활이 전부 다 되어 있고 스테빌도 이거 무슨 튜닝을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요즘 키보드들.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스위치 키캡 꽂을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풀 알루미늄 키보드거든요. 정말 시장의 변화가 진짜 급변한 것 같아요, 갑자기. 예, 키보드의 총 무게는 1.9kg이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이 하우징은 줌 7호라는 하우징입니다. 멜레트릭스에서 제조했고요. 이 하우징과 모양은 완전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줌 7호 하우징 디자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제 엄지손가락 여기 보이시죠? 경사각. 예,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이 부그 7호는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는 자석축이고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은 일단은 그룹 바이 기간은 1월 12일부터 1월 21일까지예요.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예, 마그네틱 스위치입니다. 마그네틱 스위치. 예,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라고 누르는 부분에 키 입력 지점이랑 키가 떼지는 지점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 지금 제가 H 손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 H를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입력이 되기도 하고, 살짝만 눌렀을 때는 입력이 안 되고, 끝까지 눌렀을 때만 입력이 되고, 그러니까 키 앞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입력 지점을 어디로 할 건지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키를 완전히 떼지 않아도 어떤 지점에서는 눌러지고 어떤 지점에서는 키 입력이 안 되고, 예, 그런 지점들을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예, 이거 키별 RGB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양한 게임에 대한 사용자 정의 프로필. 요거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발로란트에서는 브레이킹이 바로 되게, 떼었을 때 바로 브레이킹이 되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손만 딱 올려뒀을 때 궁키가 너무 쉽게 눌린다던가, 아니면은 방향키가 너무 쉽게 눌려져가지고 조금 약간 깊게 눌러야지 나오게,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키보드 구조는 자석축이라는 거 빼고는 줌 75랑 동일합니다. 요 부그 7호 HE 모듈 같은 경우는 스위치랑 알루미늄 플레이트, 그리고 포럼 패드나 PCB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 스테빌라이저도 다 잡혀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공장 윤활이 아니라 수동으로 잡았다고 적혀 있네요? 뭐지 이거? 진짠가? 근데 진짜 이 좋은 게 손으로 잡아서 좋은 거였나요?
아, 이거 진짜 좋거든요. 스테빌라이저 감이 좋아요. 뭔가 유날한 커스텀 키보드 스테빌라이저 느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줌 7호 케이스와 호환이 가능해가지고 줌 7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석 기반의 PCB를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요 H 모듈만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89.99달러네요. 예, 89.99달러. 12만 1,000원 나오네요.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이 제품처럼 완본체 있잖아요. 완본체 색깔 두 개 있던 거. 요거는 219.99달러입니다.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무선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컨셉이 게이밍 키보드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위해서는 유선이 확실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고요. 키캡이랑 스위치 정도만 한번 빼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백스페이스 빼고 엔터키도 빼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알루 보강이고요. 스테빌라이저는 기판에 장착하는 무보강용 스테빌이고요. 스위치도 바로 빼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자석축 리뷰를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일반 스위치 같이 그냥 빠집니다. 짜잔, 이런 식으로 게이트론 자석축이네요. LED 확산시키는 디퓨저도 달려있고요. 요놈이 LED 확산 디퓨저입니다. 그리고 자석 스위치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접점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안쪽에 자석이 살짝 보이시죠? 예, 그러면 간단하게 래피드 트리거 이 키보드 자체에서 바로 세팅하는 것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잘 보시면요. 펑션 키와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잖아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키 스트로크 높이를 조절하시려면요. 이 상태에서 이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라색 불들이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완전히 줄어들면은 키를 눌렀을 때 약간 깊이 눌러야지, 그러니까 끝까지 쭉 눌러야지 이게 작동이 돼요. 그리고 페이지 업을 눌러서 이렇게 보라색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지금 여기 뭐가 하얀색으로도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보라색으로만 보입니다. 이 보라색이 밝아지면은 우리 스피드 스위치 있잖아요. 스피드 운축 같은 거 살짝만 이렇게 손만 올려도 막 이렇게 입력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이거 좀 너무 내가 막 이렇게 손을 올렸는데도 막 방향이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살짝 낮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한 키만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WASD 보통 우리 말하는 방향키죠. 너무 손만 올렸을 때 막 움직인다 싶으면은 WASD 누르니까 이 부분만 지금 활성화됐잖아요. 보라색으로. 이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을 눌러가지고 이 부분만 조금 제대로 꾹 눌렀을 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공장 초기화를 하려면은 이 펑션 키와 ESC 키를 길게 눌러주시면 돼요. 5초 이상. 예, 이런 식으로 깜빡거렸죠? 그러면 완전히 초기화가 된 겁니다. 펑션 탭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그러면은 똑같이 다시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예, 이 키보드는 뭐 라이트 모드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도 조절해 줄 수 있고요. LED 광량이 굉장히 밝은 편이에요. 요거 마음에 드네요. 예,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고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먼저 아까 전에 제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설명드렸던 그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센시티브. 그러니까 지금 1부터 20까지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웹 비아처럼 이렇게 버튼을 바로바로 이렇게 세팅해 줄 수 있고요. 바로 요거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싱크만 바로 눌러주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FN과 탭 키를 눌러서 이렇게 래피드 트리거 스위치 모드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여기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드가 아닌 원래대로 돌아온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 보이시잖아요. 이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들어갈 때 스트로크 아니면 나올 때 스트로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래피드 트리거 어드밴스 세팅, 여기가 부그 H이고 여기가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여기는 누르는 값이 똑같고 리셋되는 구간이 똑같습니다. 완전히.
눌렀다 뗐다 하면은 입력됐다가 풀렸다가 입력됐다가 풀렸다가 하는 거고요. 요 부그 H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누르면은 입력이 되고 살짝 떼면은 또 풀리고, 그래가지고 키를 완전히 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키만 이렇게 미세 조정을 클릭을 할 듯 말 듯하게 눌러도 이게 액티브 상태일 때 들어가고 리셋 상태일 때 다시 나오고, 그 입력 폭만큼만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눌렀다 뗐다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키를 미세하게 눌렀다 뗐다 완전히 떼지 않고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은 눌렀다 뗄 때 일반적인 키보드들보다 반응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키보드로는 쑥 눌렀을 때 입력이 될 거고, 다시 완전히 탁 떼면서 스위치가 올라왔을 때 리셋이 되는데, 요거는 톡 건드렸다 떼면은 눌렀다가 바로 리셋이 돼버리기 때문에 미세하게 누르면서부터 그 입력이 되고, 입력이 DP가 얼만큼 들어갔던 간에 떼주면은 바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할 때 브레이킹이 중요하잖아요. 발로란트는 탄이 막 이렇게 퍼지니까 이게 D는 왼쪽으로 가는 키잖아요. 왼쪽으로 살짝 갖다가 떼면은 일반적인 거는 키 입력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리셋 지점에 딱 닿아야지 되는 건데, 이 마그넷 스위치, 레피드 트리거 스위치 기능이 있는 거는 키 입력이 먼저 들어가고 떼는 순간, 떼면서 어느 지점에서 떼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키 입력이 이 정도가 됐다고 치면은 일반적인 스위치는 여기서 입력이 된다고 치고 여기서 리셋이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누르든 간에 이렇게 눌렀을 때는 입력이 안 됐을 것이고, 톡 살짝 눌렀을 때 입력이 안 됐을 것이고, 이렇게 눌렀을 때는 입력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누른 다음에 리셋을 이렇게 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시간 동안, 이 리셋 구간 동안 딜레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레피드 트리거 기능을 이용하면은 여기서 살짝 눌렸다가 바로 떼자마자 브레이킹이 걸리게 만들어주면은 살짝 눌렀다가 떼는 순간, 그냥 살짝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순간 브레이킹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눌렀다가 떼도 마찬가지고, 이만큼까지 눌렀다가 떼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깊숙하게 눌렀다가 여기서 손을 그냥 떼버리는 순간 바로 그냥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그냥 에임을 빡 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뭐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서 대충 마치도록 하고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타건은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든다. 웹 비아처럼 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굳이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 진짜 키보드 시장이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거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속 놀라운 게 계속 나오는 거지? 이게 참 신기한 부분입니다.